왓챠의 랭킹 5. 안녕하세요, 왓챠입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아무래도 힘들었던 시험이 대부분 끝나셔서 열심히 사용했던 머리도 식힐 겸 평소에 하고 싶거나 보고 싶었던 것을 즐기러 가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영화 보러 가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영화 채널에서 반지제왕 시리즈가 하길래 잠깐 봤는데요. 근데 보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유독 시리즈물이 많이 개봉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터미네이터나 쥐라기 공원 같은 대형 시리즈 작품들이 10개 이상이나 개봉하였죠. 아마도 요즘은 새로운 스토리보다는 리메이크와 시리즈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추세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볼 수 있는 스토리라인이라 느끼기 때문에 영화 고르는 데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 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작품이 차기 시리즈를 가지고 올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위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며 재밌게 본 작품일수록 영화 흥행 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역대 영화 흥행 순위를 토대로 매겼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죠. (5위) 대표적인 해적 만화가 원피스라면은 영화에서는 이거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영화,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2003년) 블랙펄의 저주부터 시작해서 무려 10년이 넘어서까지 그 시리즈들을 이어가고 있는 캐리비안 해적. 이젠 주요 인물들이 처음과는 달리 윌 터너는 플라잉 더치맨호의 선장, 엘리자베스 스완은 해적연맹의 여왕, 헥터 바르보사는 영국군이 되는 등 완전히 탈바꿈하였는데요. 잭 스페로우만큼은 영원한 블랙펄의 주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조류에서 블랙펄을 잃고 조그마한 배를 타며 젊음의 샘을 찾아 떠나게 되었죠. 그런 그가 2017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부제를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현재 중간 진행 상황으로는 주역인 캡틴 잭을 맡은 조니 뎁, 윌 터너 역을 맡은 올랜도 블룸, 바르보사 역을 맡은 제프리 러쉬 모두 출연이 확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엘리자베스 스완 역을 맡은 키아라 나이틀리는 출연 제의에 아직 부정적인 대답을 표했다고 하는군요. 대신 이번에는 스킨스에서 활약 중인 카야 스코델라리오가 새로운 히로인으로 배정받아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주제는 조니 뎁의 출연료라고 합니다. 올해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으로 최고 출연료를 받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약 838억으로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조니 뎁이 이번에 1천억 원으로 그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거기서 조니 뎁이 아닌 잭 스페로우는 팥없는 팥빵 같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실 것은 스토리일 텐데요. 잭 스페로우가 유령을 이끌고 모든 해적을 섬멸하고자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줄거리만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믿고 보는 디즈니가 이를 얼마나 잘 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4위) 2007년 만화 속에서만 제대로 봐왔던 로봇 액션을 멋진 영화로 재탄생시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트랜스포머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할 트랜스포머 5에서는 마블 DC 코믹스처럼 그 세계관을 확장해가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독의 경우 현재 영화계의 폭파왕 마이클 베이에게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현재 마이클 베이는 스필버그와 의논 중에 있으며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고 하네요. 주연의 경우 4편에서 나온 마크 월버그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루머로는 이번 5편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마지막 영화가 될 것이며 괴만 후임격이 되는 오토봇이 차기작을 맡는다는 소문이 있을 뿐 아직 정확한 스토리의 청사진은 없다고 하네요. 트랜스포머, 솔직히 말해서 이젠 1편의 전율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고 회를 거듭할수록 실망감만 안겨다주는 영화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속편이 나올 때마다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는 게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본의 힘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5편도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어 눈요깃거리는 보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그 스토리 또한 보장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3위) 2013년 겨울에 개봉해서 겨울이 끝나고 그 다음 해의 겨울 때까지 그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겨울왕국이 속편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작년까지 수많은 패러디 영상과 노래 영상의 대부분이 겨울왕국의 레디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온갖 동영상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길거리까지 겨울왕국 노래들로 가득했죠. 이러한 열기 때문이었을까요? 월트 디즈니에서는 겨울왕국 2를 개봉한다는 말을 잠깐 했었는데 단순한 루머라고 하여 많은 팬들을 아쉽게 만들었죠. 그런데 올해 3월 디즈니 대표 밥 아이거가 직접 겨울왕국 2를 거론하여 제작을 확정지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나와있는 프로즌 피버,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왕국 열기로 개봉한 7분짜리 영상은 단순히 단편작이지 겨울왕국 2는 아닌데요. 그럼 정확하게 겨울왕국 2는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데 아직은 스토리는 나온 것이 없으며 개봉 날짜만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겨울을 열풍으로 달궜던 겨울왕국, 과연 2편에서는 그 열풍을 이어나갈지 궁금하네요. 2위, 히어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죠. 마블의 주 대표작품 어벤져스입니다. 항상 히어로물 영화를 보면 상상했던 게 쟤네들이 모두 뭉치면 어떻게 될까였는데요. 그것을 실현시켜준 영화가 바로 어벤져스이지 않을까 싶네요. 마블 코믹스가 또 한 번 이런 어벤져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작비부터가 역대급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여된 영화가 캐리비안의 해적 3 세상의 끝에서로 약 3,400억 원의 돈이 들었는데요. 어벤져스는 이 금액의 3배가 넘는 1조 원이라는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금액만으로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만들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데요. 현재 부제는 인피니티 워로 1편과 2편으로 나눠 1편은 2018년에 2편은 2019년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영드 셜록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할 닥터 스트레인지와 소니에서 판권을 사 데려온 스파이더맨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마블 팬이라면 자식 같았던 스파이더맨이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럼 메인 빌런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투르 1편부터 쭉 나온 메인 빌런 타노스에 관한 떡밥들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메인 빌런이 만화에서는 너무 막강한 존재라 밸런스 패치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너무 하향 조정이 안 되었으면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어벤져스 2에서 메인 빌런이었던 울트론이 너무 하향 조정되어 오히려 어벤져스가 악당으로 보이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현재 나와있는 어벤져스 트레일러 영상은 인피니티 워의 신뢰감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1위
터미네이터 감독이 만든 최고의 SF작,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흥행 기록, 바로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입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CG의 전후가 나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배경과 크리처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아바타가 사실은 4부작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카메론은 차기작인 아바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2014년에 아바타2가 개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스토리 전체를 하나로 이어가는 작업에서 어쩔 수 없이 개봉이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럴수록 준비 기간은 길지만 한번 개봉이 되면 연달에 개봉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마치 반지의 제왕이 개봉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아바타2에서는 1편처럼 숲이 주무대가 아니라 바다에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숲속 생물들 뿐만이 아닌 해양 생물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 또 어떤 생김새의 크리처가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현재 카메론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편, 3편의 스토리는 영화 주인공인 제이크의 시각을 중심으로 판도라 행성에서 생긴 그의 가족을 토대로 하여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편의 경우 1편의 프리퀄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아바타 후속작들의 스토리를 담당할 작가들도 우주전쟁, 혹성탈출, 아마겟돈을 만든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기대가 큰데요. 훌륭한 작가진 만큼 막대한 제작비도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편은 약 3천억 원이었던 데에 반해 이번 2, 3, 4는 총 제작비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아바타 후속편들은 감독, 작가, 제작비 3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져 2020년 안에 개봉될 모든 영화 중에 가장 기대감이 커지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5위 안에는 아쉽게 들지 못했지만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작품들이 후속작들을 발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이스토리와 스타워즈 등이 있죠. 이런 시리즈물들은 새로운 작품들과 달리 친숙한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스토리를 풀어나가 더욱 재미가 있는데요. 특히 개 중에는 저희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를 먹어가며 봐왔던 등장인물들도 있어 향수를 더욱 자극하죠. 여유 시간이 있다면 후속작들 보기 전에 예습 겸 1편부터 다시 봐오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알아요? 그때 못 보고 넘어갔던 것을 보거나 못 느꼈던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될지.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문승환이었습니다.